진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기가 있고, 변압기가 있고, 유도전동기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 그러잖아요. 기. 그러면 뭐를 합쳐놓은 거냐면 여기는 발전기하고 전동기를 말해요. 여기도 발전기하고 전동기를 말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직류기, 동기기, 유도전동기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개는 무슨 기기라 하냐면 회전기기라고. 회전기기란 말은 뭐예요?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회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가장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전기기에서는 반드시 무슨 손실이 있냐면 기계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계손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마찰손하고 그 다음에 풍선을 이야기해요. 자, 여기가 우리가 손이라고 했죠. 손은 뭐냐면 로스예요. 로스. 즉 뭐다?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손실. 우리가 손이라고 하면. 그러면 회전기기는 진유기, 그 다음에 동기기,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는 회전기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회전기기에서 나타나는 손실은 뭐가 있다? 무슨 손실이 있다? 기계선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기계선에는 뭐가 있다? 마찰선하고 뭐가 있다? 풍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계선에는. 그 다음에 변압기라고 주어졌잖아요. 변압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정지기기야. 정지기기는 무슨 선이 없다? 기계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정류기 그랬는데 이거 정류기라는 개념은 우리가 정류란 말을 썼잖아요. 이 정류. 정류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AC가 뭐예요? 교류야, 교류. 우리가 교류를 뭐로 변환시킨다? 이C. 그러니까 뭐야? 진유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류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직류기에는 발전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고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가 있고 동기 전동기, 변압기, 유도전동기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으로 발전기라는 것이 있고 전동기가 있는데 우리가 발전기를 뭐냐면 앞으로 제네레이터를 할 거예요. G. 예? G. 그 다음에 전동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울 때 뭐라고 배워요? 모타 그러지. 그러면 M이지. 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발전기하고 전동기에서 사용되는 법칙이 있어. 그래서 잘 나오니까 이걸 플래닝에 무슨 법칙이냐면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플래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해요. 이걸 기억을 잘 해야 된다고. 발전기는 뭐다?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을 따르는 거고 전동기는 플래밍의 무슨 법칙? 왼손 법칙이 따른다. 많이 나온다. 시험 문제상에서. 그래서 이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봐봐.
오른손 법칙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표시게 돼요. 발전기 법칙이. 그러니까 V라 하고, 그래서 B, L, U, U라고 해야 돼. U, 사인의 세타예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B, IL, 사인의 세타로. 전동기. 발전기는 BLU.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용어가 주어지는 건데, 용어는 어차피 전기 이론에서 배울 거야. 배우는데 여기서 쓸 때 오른손 법칙이나 왼손 법칙이라는 자체에서 반드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자, 우리가 손가락에서 이걸 뭐라 그래? 검지 그러지? 검지. 자, 검지.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 그래? 응? 이 손가락은 뭐라 그래? 거기가 검지. 응? 거기가 검지. 아니, 이 손가락의 명칭이 뭐냐고? 응? 이게 지금 뭐야? 엄지지? 예. 그러면 이게 뭐야? 응? 검지. 이게 검지야, 검지. 예?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중지 그러지, 중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여기는 엄지지. 예? 그러면 엄지, 검지, 중지 그랬어. 그러면 시험상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우리가 가장 긴 손가락이 뭐야? 중지. 예? 중지. 예?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중지라는 자체는 가장 긴 거잖아. 응? 그래서 우리가 엄지, 검지, 중지 놔두고 만약에 요놈을 발전기로 표시한다 그러면 발전기. 자, 중지라는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기전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운동이야. 이게 뭐야? 자기장이라고 해요. 자기장. 이거는 발전기야. 전동기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전동기는 엄지가 힘이야. 힘. 그 다음에 자기장. 이거는 뭐야? 전류야. 전류.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시하면 무슨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이지. 예. 가운데잖아. 예? 그리고 가장 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발전기는 무슨 법칙을 따르고 있다? 발전기는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이고 전동기는 뭐라? 왼손 법칙이다. 예? 왼손 법칙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어디에서 할 거냐? 전기 이론에서 다시 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기기라는 자체는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직류기야. 이거. 이게 가장 기본이 돼. 기본.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1페이지에 뭐라고 나왔어? 직류기 해놓고 첫 번째 뭐? 플레밍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은 뭐다? 발전기란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밍의 뭐냐면 왼손 법칙 그 다음에 전동기라고 나왔어. 이 법칙. 자, 그런데 이 직류 발전기, 자, 직류지. 직류인데 이 발전기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를 우리가 교류라고 한다. 교류. 이해했어? 그런데 이거를 뭐로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겠지. 이게 직류야. DC.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생산된 것은 교류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직류에서 쓰기 때문에 직류를 변환시켜줘야 된다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직류에서 직류 발전기 구조 어떻게 생겼냐? 자, 직류 발전기의 구조를 보니까 첫 번째, 이제 기호가 들어가. 전기자. 두 번째, 계자. 세 번째, 정류자.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는 크게 전기자, 계자, 정류자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응?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용어를 쓸 거라고. 이 전기자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아마추어라고 그래. 그래서 A라고 써. A. 그 다음에 계자는 필드 그래가지고 F라고 써. F 그러면 이제 무슨 계자가 된다? 계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전기의 구조에서 전기자가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여기 전기자는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기전력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자속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속이라고, 자속. 그 다음에 아까 정류자는 뭐가 된다? A씨를 뭐로? D씨로 어떻게 된다?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 발전기의 구조는 크게 전기자, 계자, 뭐가 있다? 정류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그러면 직류 발전기의 구조는 전기자, 계자, 정류자가 있는데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전기자는 뭐로 돼 있냐? 전기자 건선하고 전기자 철심이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계자도 계자 건선하고 계자 철심으로 돼 있어.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류 발전기의 구조 해놓고 다음 중 해당되지 않는 거 해갖고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지. 봐봐. 전기자 철심 이렇게 하나 주어지고 두 번째 계자 세 번째 정류자 네 번째 브러시 이렇게 주어졌다 그 말이지. 그러면 다음 중 직류기의 3요소가 아닌 거 그러면 뭐야? 브러시가 아니다 그 말이지. 왜? 전기자는 전기자 권선이라는 자체가 있고 철심. 권선은 뭐냐? 코일을 감는 거야. 코일을. 그래서 이 전기자 권선 코일을 어떻게 감을 거냐? 그래서 크게 직류 발전기 구조는 전기자, 계자 뭐가 있다? 정류자가 있어요. 그래서 3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다? 거기 세 번째 뭐다? 직류 발전기의 3요소는 뭐다? 계자, 전기자 뭐가 있다? 정류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앉아 생각해봐. 직류기의 3요소는 전기자, 계자, 정류자 하겠어. 그러면 이 전기를 만들었잖아. 전기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 웨이브에 어떻게 돼? 연결을 시켜줘야겠지.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다? 브러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브러시. 그래서 브러시는 뭐냐면 정류자와 접촉되어 있어요. 예? 누구하고? 정류자하고 접촉되어 있는 것이 브러시라고.
그래서 정류자와 접촉되어 있어가지고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어쩐다? 연결시켜주는 거다.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어떻게 된다? 연결시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체크할 때 이 말이 들어올 거야. 정류자하고 접촉됐다. 이런 말도 쓸 것이고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도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그때가 뭐가 되는 거야? 브러쉬가 되는 거야. 브러쉬. 그러니까 외부라고 하면 브러쉬에다 체크하면 돼. 외부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브러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주어졌냐면 정류자의 편수가 많을 경우 정류자가 편수가 많다. 이 정류라는 자체는 뭐가 된다겠어? 아까 A씨를 뭐로? DC로 변환시킨다고 했죠. 예? A씨를 DC로 변환시킨다고 했어. 그러면 이 편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조각이야, 조각. 그러면 지금 정류자의 편수, 조각이 많을 경우는 그만큼 뭐를 좋게 만들 수가 있다? 거기에서 뭐라고 줘줬어? 응? 양호한 뭐를 만들 수 있다? 진유가 얻어진다 그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지금 정류라는 자체는 뭐야? A씨를 DC로 변환시킨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A씨를 DC로 변환시키는데 정류가 불량이 돼가지고 DC가 정확하게 안 나와. 그러면 나빠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정류가 편수가 많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양호한 뭐가 된다? 정류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양호한 정류. 그러면 이 양호한 직류가 얻어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맥동률이 적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맥동률이 적어진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뭐를 얻을 수가 있다? 양호한 뭐를 얻을 수 있다? 직류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야. 맥동이 적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뭐라 있어? 맥동률이 작아지고 평균값이 증가가 되면 왜 전압의 평균값이라고 있어? 봐. A씨에서 DC로 변환을 시키면 그 값은 무슨 값이냐면 직류값이잖아. 직류값은 무슨 값이다? 평균값이야. 예전에 직류값은 평균값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문제가 주어질 때 뭐냐면 정류자 편수가 많을 경우는 정류자 편수가 많을 경우 어떤 것이 좋아지냐? 뭘 한다? 양호한 직류를 어찌다?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돼? 세 가지 나왔지. 맥동률이 어찐다? 맥동률이 어찐다? 적어진다. 그 다음에 직류의 평균값이 어찐다? 증가한다. 커진다. 그 다음에 양호한 직류가 찐다? 얻어진다. 거기면 사지선당의 문제가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래서 정류자 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양호한 직류가 얻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서 잘 보면 전기자도 철심이 있고 그 다음에 계자도 철심이 있어. 예? 그러면 전기자도 철심이 있고 계자가 철심이 있으면 자 철심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 철심을 갖다가 사용하면 여기서 문제점이 생겨. 무슨 손이 생기냐면 철선이라는 것이 생겨. 그래서 PI라게 PI라고 한다고. 그래서 아이온이야.
아이온. 응? 자, 전기자 철심이랄지 계자 철심을 사용하니까 철심에서는 무슨 손실이 발생한다? 철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손에는 뭐가 있냐? 철손에는 우리가 히스테리손이라는 것이 있어. 이거를 우리가 pH라고 해.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와류손이라는 것이 있어. 이거를 다른 말로 표시하면 맴돌이전기라고 해. 그래서 요놈을 P2라고 해요. 응? 그러면 우리가 철심을 쓰기 때문에 철손이 발생을 했는데 철손에는 뭐가 있다? 히테리손하고 뭐가 있다? 와류손이 있다. 꼭 알아둬야 돼. 자, 이 두 가지. 그러면 이 히테리손이라는 것이 있고 와류손이 있는데 이걸 어찌해야 돼? 줄이는 방법을 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철선하고 철선에는 히테리선하고 와류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줄이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 방법이 히테리선은 뭐를 하냐면 여기다가 규소를 첨가를 시켜. 이래서 1.4%. 예? 그 다음에 와류선이라는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뭐냐면 성층이라는 것을 써. 0.35mm. 그러면 자 철선이라는 자체가 발생을 했는데 히스테리선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시킨다? 규소를 첨가시켰어. 규소가 SI야, SI. SI를 규소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철에다가 규소를 함유를 시키기는 시키는데 그 퍼센트가 1에서 몇 프로밖에 안 된다? 1.4%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그 말이야. 이해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와류선이라는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성층을 시킨다고 했어. 성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얇은 조각을 어떻게 한다? 조각을 여러다 넣어진다? 쌓는 거예요. 쌓는 거.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돈이 되면 안 돼. 자, 봐.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규소를 첨가한다 그러면 뭐야? 히스테리손이지. 응? 답이 규소만 나왔으니까. 이해했어? 그런데 규소를 성층이란 말이 나왔어. 성층이란 나오면 뭐예요? 자, 답이 와류선이야. 이해했어?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 규소를 첨가하고 그 다음에 성층이란 말이 들어와. 규소를 첨가를 시키고 다시 성층까지 들어왔잖아. 예. 그러면 규소를 첨가시키고 성층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때는 무슨 손이 된다? 무슨 손이 답이어야 된다? 철선이 답이어야 돼. 이해했어? 합쳐졌으니까. 그러니까 규소란 말만 나오면 히스테리선이라는 뜻이고 성층이라기 나오면 무슨 선이다? 와류선이다. 근데 규소라는 거를 첨가를 시키고 성층이란 말이 주어지면 이거는 뭐가 된다? 철선이 답이 돼야 된다. 답 자체를 고를 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기기는 계산 문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외우는 게 주 목적이에요. 외우는 게. 응?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 다음에
규소 함유율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성층의 규소 강판의 두께는 얼마 정도 된다? 0.35요. 강판의 두께. 규소 두께.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했지. 브러쉬는 내부 회로를 외부 회로와 뭐를 한다?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다? 브러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래서 브러쉬는 누구하고 접촉이 돼 있다? 정류자와 접촉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중권이라는 자체가 있고 파권이라는 자체다. 자, 여기는 자, 봐. 전기자의 권선법이라 있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체 전기자의 권선법은 고상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폐로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층권이라는 것이 있고, 중권이라는 자체가 있고, 파권이라는 자체가 있고, 분포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전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은 고상권, 폐로권, 이층권, 이 이층권이가 중권이라는 자체가 있고 파권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층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슬롯 자체가 2층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2층.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중권하고 파권이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외울 때 뭘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지. 고상권, 폐로권, 무슨 권? 2층권. 중권, 그 다음에 분포권, 간접권을 쓰겠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서 쓰냐? 여기는 동기기에서 써. 동기기. 응? 그래서 전기자의 권선법 여러분들 보시면 고상권, 폐로권. 그러면 대부분 문제는 이렇게 넣을 거예요. 고상권, 그 다음에 폐로권, 그 다음에 이층권 이렇게 집어넣고 네 번째 전절권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잘 보면 말이 없는 게 있지. 그러니까 고상권, 폐로권, 이층권은 들어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 전절권이 없잖아. 그래서 이 전절권이라는 것은 사용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해둬. 전절권은 사용을 안 해. 그러면 이 전기자 권선법에서 고상권 그랬잖아. 그게 요럴 때는 곱비리라고 이해하면 돼. 곱비리. 그 다음에 중권에가 분포권이 있고 단절권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비교하고자 싶은 것은 이 중권이라는 자체예요. 중권하고 파권을 비교하겠다 그 말이에요. 중권하고 파권. 자, 그러면 중권, 파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중권하고 파권이라는 자체에서 이 중권을 갖다가 뭐라 하냐? 병렬권이라고 하고 여기를 직렬권이라고. 병렬권이죠. 그러면 여기서 병렬이란 말을 썼고 직렬이란 말을 썼어. 자,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이 극을 앞으로 뭐라 할 거냐면 폴라, 그러니까 P라고 할 거예요.
P. 우리가 자석이라는 자체는 무슨 극이 있어? N극하고 무슨 극이 있어? S극이 있어. 예? 맞지? 그러면 이 자석은 N극하고 S극이 있는데 이 N극하고 S극을 갖다가 우리가 N극이 하나 있고 S극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N극이 있고 S극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극이 몇 개야? 그래서 이 극이라고. 이해했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수치가 NS 이렇게 가는데 절대 뭐로는 못 가. 홀수로는 갈 수 없잖아. 그래서 2극, 그 다음에 4극, 6극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8극. 이걸 우리가 극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중권하고 파권이라는 비교일 때 첫 번째 용어가 나온 것이 극수란 말이 나오고 극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용어에서 나온 것이 병렬 회로수란 말이 나와요. 병렬 회로수. 이 병렬 회로수를 A라고 해요. A.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병렬 회로수를 A라고 했는데 이 극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렸다. 이런 식으로 그렸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우리가 키로의 법칙이 있지. 들어가는 전류 합은 나가는 전류 합하고 어쩌다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러면 봐. 여기가 만약에 10A 흐르고 있어. 이해했어? 그러면 이쪽은 얼마가 흐르겠어? 5A 흐를 것이고 요놈도 얼마가 돼? 5A 흐르겠지.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나누면 돼? A분의 10 이렇게 하면 되겠지. A가 몇 개? 병렬 혈수가 몇 개? 2개잖아. 이게 2개잖아. 2개. 그래서 2분의 10 해버리니까 연리가 얼마 나온 거예요? 5A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첫 번째 뭐다? 극수란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A란 말이 나온다. A가 뭐다? 병렬 회로수를 의미해. 자, 그러면 이걸 지금 중권하고 중권이 무슨 건? 병렬권이고 직권, 직렬권. 먼저 여러분들이 중권하고 그 다음에 직권하고 가장 많이 나온 것이 A야. 무슨 수? 병렬 회로수가 많이 나온다. 이게 아주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중권하고 파권의 병렬 회로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써. A는 P다. 이걸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 중권이라는 자체는 병렬 회로수는 뭐하고 같다? 극수와 같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응? 병렬 회로수는 뭐하고 같다? 극수와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이해했죠? 그런데 직권, 직렬권은 A가 2다. 항상 병렬 회로수는 얼마다? 2다. 그냥 2야, 2. 그래서 중권이라는 자체는 일단 병렬 회로수는 반드시 극수와 같고 직권이라는 자체는 뭐다? 항상 얼마다? 2다. 이게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브러시 수는 필요 없어. 용도를 봐봐. 용도. 용도를 보면 이 중권하고 파권이란 자체는 만약에 내가
사극을 그리고 싶다. 사극. 그러면 사극을 중권으로 표시했을 때 중권을 만들면 이렇게 가. 이게 사극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병렬 횟수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지. 예. 그러면 중권일 때는 뭐라고 했어? 극이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병렬 횟수도 몇 개가 나와야 된다? 4개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중권은 항상 극수하고 어찌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런데 탁권을 그리면 반드시 사극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러면 탁권은 병렬 횟수가 항상 얼마다? 2다. 그 말이야. 항상 2. 그 다음에 그러면 육국은 여기가 병렬 횟수가 몇 개가 돼? 6개가 되겠지. 그런데 탁권은 항상 뭐다? 2개로밖에 못 그린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 중권이라는 자체는 병렬권이고 탁권은 직렬권인데 잘 알아야 될 것이 뭐야? 지금 이 병렬 횟수가 이렇게 분배가 됐잖아. 그러면 이 용도가 전류가 여기의 용도는 중권은 뭐냐면 대전류라고 뜻이야. 그 다음에 전압은 병렬일 때 전압은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나 다 같아. 예? 그러면 무슨 전압? 대전류 뭐? 소전압. 또는 무슨 전압? 저전압이라고 합니다. 이놈의 반대가 뭐야? 반대가 직권이야. 그러면 뭐? 소전류. 그 다음에 뭐? 대전압. 이 말이겠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 소전류, 대전압. 이해했죠? 용도야, 용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귀납고리라고 했잖아. 귀납고리. 자, 귀납고리. 고리를 갖다가 뭐라고 해? 링. 링이라 하지? 링을 갖다가 한글로 표시하면 뭐야? 고리? 둥그란 자 쓰잖아. 환이 둥근 거잖아. 고리. 그래서 이 귀납고리 이렇게 하는데 이 직고는 귀납고리를 사용 안 해. 여기는 사용을 해. 그러면 이거를 사용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네? 병렬 운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운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안정하게 해서 뭐를 쓴다?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해서 쓸 때 뭐가 된다? 귀납고리를 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귀납고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귀납환이라고 할 수도 있어. 링이니까. 그래서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한다. 병렬 운전? 다음에 그러면 이제 중권하고 팍권에 비교해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은 여기하고 어디? 여기야. 여기. 그래서 나중에 이 중권은 뭐 4극 이상, 뭐 4극 이상, 여기는 뭐 4극 이렇게 쓰는데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이 중권하고 팍권에서 병렬 횟수하고 그 다음에 뭐를 용도는 어떻게 된다? 꼭 잘 알아둬. 여기는 귀납한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브러쉬의 법, 불꽃방지구나.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페이지 1페이지 보면 직류발진기 이론 그랬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식에서 이 V, 이렇게 V라고 표시했잖아. 그러면 발전기니까 발전기는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BLV라고 되어 있지. 예. 자, 여기를 갖다가 뭐냐, 유기 기전 얘기를 하고 V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 B라는 자체가 뭐냐면, 영어만 생각을 해. 나중에 배우니까. 자석 밀도라 해. L은 뭐야? 길이야. 이 V가 뭐야? 아까는 내가 뭐라 했어? 운동이란 말도 쓰고 속도라는 개념도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전기에서는 이 V라는 자체를 기기 쪽에서는 적용을 안 해. 왜? 이 V가 교류의 순식값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쓴다고. 우리가 V 그러면 뭐야? 속도란 말을 써. 속도. 응? 속도. 여기는 속도라고. 저는 운동.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전거 같은데 앞에 헤드라이트 있지. 그러면 헤드라이트를 갖다가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페달을 어째야 돼? 돌려야지. 그 페달을 돌리는데 그 페달 자체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돼? 그만큼 라이트가 어떻게 돼? 더 밝을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래서 운동이란 말도 쓰고 속도란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기는 뭘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말이지. 그래서 PAV 이렇게 쓰는 것은 원래 여기에가 뭐가 있는데 사인의 세타가 있는데 만약에 최대라고 주면 최대가 되면 사인이 몇 도가 된다? 몇 도가 됐다? 90도란 말이야. 이해했어? 사인 90도양이 최대란 말이 보면 사인 90도는 얼마야? 1이야. 1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사인 세타 값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슨 값이 때? 최대 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여기가 V라는 자체가 속도라겠지. 속도. 그러면 주변 속도라고 이렇게. 이 속도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원이잖아. 원형이잖아. 그러면 원형의 속도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원형의 속도를 뭐라고 했어? 2파이 n이야. 얘가 속도야, 속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파이 dn인지 이거 볼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n이 있지, n이 소문자 n이 있고 대문자 n이 있을 거야. 소문자 n하고 대문자 n의 차이점 뭐겠어? 응?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속도라는 개념은 RPS란 말이 있고 RPM이란 말이 있어. RPS하고 RPM의 차이가 뭐야? 그렇지. 초당 회전하냐 아니면 분당 얼마냐?
회전하는 이만희. 그래서 파이 dn 그러면 여기가 뭐로 돼 있어? 대문자로 돼 있지. 그러면 1분은 몇 초야?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로 나눠? 60으로 나눈 거예요. 이해하셨어? 파이 dn. 그러면 d가 뭐야? d가 뭐냐고, d. 이 d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 지름이야, 지름. 예? 지름이라고? 지름이면 반지름에 몇 개야? 2개잖아. 그러면 d는 뭐야? 2R. 2R. 응? 그래서 원통의 주변 속도는 결론적으로 파이 d의 n이다. 여기서 n자를 쓰게 되면 이게 얼마가 들어야 된다? 얼마가 들어간다? 60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여기에 공식을 어떻게 했어? 여러분 어떻게 했어? 잘 봐봐. 파이에 60에 뭐라 있어? 파이 d에 n이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잖아. 맞아? 근데 왜 이거를 써줬겠어? 이걸 물어보니까. 이걸 물어본다고. 주변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다? 파이 d에 n에 뭐가 된다? 60이다. 그러면 이 식을 뭐로 표시할 수 있어? RPS로 표시할 수도 있겠지. 네. 그래서 대부분 숫자는 뭐다? RPM을 볼 거야. 이 공식 꼭 외워둬. 60분의 뭐다? 파이 d의 n이다. 잠시 쉬었다가 입을 할게. 고생했어.